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병혁입니다. 저는 AWS에서 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IT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 업무를 어떻게 애자일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에 KB국민은행에서 실제로 애자일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한 KB국민은행 리브렉스트 구축 사례와 경험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금융 업무를 애자일하게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의 최종적 팀장님을 모셔서 리브 넥스트 서비스를 런칭할 때 경험했던 애자일 전이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젠다로 금융 업무를 애자일하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금융회사들이 왜 애자일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비드-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업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의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나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 강화되고 있는 초연결 사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디지털을 통한 활동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개개인들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상황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업무를 둘러싼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금융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들도 해당 변화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고객들의 요구에 바로바로 응대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금융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변화에 빠르고 유연한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노리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업무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한 애자일 형태의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금융 업무를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애자일한 서비스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금융 업무들은 하나의 모노리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노리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는 모든 기능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애자일한 형태의 서비스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용도에 따라서 하나씩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도에 따라 기능을 분리할 때에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간의 통신을 진행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API 형태로 통신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그러한 것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API로 정의하여 API 형태로 통신하도록 구성합니다. 이렇게 API들이 하나씩 정해지고 나면 해당 API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화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 금융 업무에서 API를 식별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도출시켜서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애자일하게 서비스 구조를 바꾸려고 할 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구조입니다.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차근차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노리스 구조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의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에서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우선 API 기반으로 통신하는 구조로 변경하면서도 데이터베이스는 기존과 동일한 단일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용하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변경할 때 의존 관계가 강한 데이터베이스 구조까지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PI 구조가 안정화되고 서비스 간의 의존도가 낮아진 단계가 되면 점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도 API 간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 환경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3티어 아키텍처 구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3티어 아키텍처 형태에서는 정형화된 기술 기반의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담당하는 웹서버들은 단일화된 기술을 이용해서 정형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은 단일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모든 로직들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어를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들도 단일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단일 기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애자일 방식의 3티어 아키텍처에서는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응대가 가능한 유연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유연하게 응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식의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사용합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부분은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응대가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API와 이벤트 기반의 통신을 이용해서 서비스 간의 의존도를 최소화시키면서 빠른 사용자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데이터 레이어에 대해서는 단일 기술 기반이 아닌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구성합니다. 데이터의 처리 특성에 따라서 RDB나 NoSQL을 이용해서 빠르고 유연한 아키텍처가 되도록 구성합니다.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는 컨테이너 기반의 아키텍처를 많이 구성합니다. AWS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접근 방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AWS가 제공하는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AWS에서 네이티브로 제공하는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코드 관리나 인프라 관리에 대한 사항들도 AWS에서 네이티브로 제공되는 AWS 코드 커밋이나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존재하는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관리나 인프라 관리 또한 오픈소스인 GitHub이나 테라폼 등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사용할지라도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리를 AWS가 제공해주는 AWS EKS나 AWS 파게이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EC2에 직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고려해야 하는 금융 규제 요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애자일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금융 규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동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나 AWS 랜딩 존에서는 금융 규제 거버넌스와 관련한 사항들을 자동화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WS 컨트롤 타워나 AWS 랜딩 존에서 제공하는 가드레일을 적용하면 금융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의 어카운트 팩토리나 AWS 랜딩 존의 어카운트 밴딩 머신을 이용해서 가드레일과 같은 통제 기능이 적용된 어카운트들을 AWS 서비스 카탈로그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배포된 어카운트들을 사용하게 되면 애자일 프로젝트 유저들은 금융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애자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로직과 연관되지 않은 인프라 자원을 관리하는 공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환경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성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객이 직접 EC2 기반의 원하는 솔루션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많은 구성 옵션과 관리 옵션에 대해서 고객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나 컨테이너 관련 솔루션의 경우에는 AWS가 정형화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C2에 직접 설치하고 구성하는 경우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객이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 형태의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버리스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고객이 관리하는 공수가 최소화되어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는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서버리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만큼만 과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서는 매우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KB국민은행에서 리브넥스트 프로젝트를 구축하면서 애자일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리브넥스트의 애자일 전이에 관해 소개드릴 KB국민은행 최종덕 팀장입니다. 리브넥스트의 애자일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Z세대를 위한 금융 플랫폼인 리브넥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브넥스트는 계좌나 신분증, 은행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리브넥스트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리브 포켓이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계좌 이체가 가능한 소액 한도의 리브 포켓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은행 영업점 방문이 익숙하지 않은 Z세대를 위해 가장 친숙한 공간 중의 하나인 편의점 계산대에서 리브 포켓으로 현금 입금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굣길에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면서 아침에 받은 용돈을 리브 포켓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또 실물 카드를 소지하거나 결제할 때마다 꺼내고 넣는 게 번거롭다는 Z세대의 경험을 토대로 리브넥스트 앱만 있으면 바코드 스캔을 통해 온 오프라인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앱을 사용할 때마다 Z세대의 취향과 감성에 맞추어 귀엽고 감각적인 스티커를 리워드로 제공하며 이렇게 모은 스티커를 머니 다이어리에 붙여서 다양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나를 더욱 나답게 하는 곳이니까. 계좌도 신분증 없이 자유롭게 만들고 내 계좌 완성! 벌써 이만큼이나? 매일매일 쌓이는 스티커로 플렉스! 내가 낼게. 결제는 간편하게. 리브 포켓에 충전해주세요. 입금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이거저거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 완전 내 건데? 이게 나다운 거야. Live my way, live next. 그렇다면 이러한 리브넥스트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KB국민은행의 기존 플랫폼 전략은 기능에 따른 포지셔닝 전략으로서 스타뱅킹 앱을 통한 풀뱅킹 지원, 리브를 통한 간편 뱅킹 지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와 핀테크 모두 종합 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는 환경에서 풀뱅킹 서비스의 영역이 생활 금융 서비스로 확대되는 등 기능에 따른 구분이 모호해지자 기능과 범위에 따른 플랫폼 간 차별화가 아닌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른 세대 간의 차이에 집중하는 것이 타깃 고객 선정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간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여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리브넥스트는 향후 디지털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Z세대의 디지털 금융에 집중하기 위해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브넥스트 플랫폼이 지향하고 있는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Z세대 금융 플랫폼인 리브넥스트를 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유연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스피드보트와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확장성 있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위의 구축을 추진하였고 MSA 아키텍처를 통해서 서비스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브넥스트의 타겟 고객인 Z세대의 관점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Z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와 감성을 이용해서 쉽고 즐겁게 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개설이 어려운 계좌 대신 신분증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리브 포켓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Z세대의 언어와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AI 금융 친구 콜리를 제공하여 친숙하고 즐거운 금융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기획, 디자인, 개발이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애자일 스몰 팀을 스크럼으로 구성하고 플랫폼에 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데브옵스 실전 경험들을 내재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브넥스트 사업의 추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브넥스트 프로젝트는 리브리부트라는 이름으로 작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5월까지 MSA 워크숍을 수행하고 대상 서비스를 선정하여 MSA 상세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MSA 서비스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KB금융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KB1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리브리부트 프로젝트도 KB1 클라우드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에는 MVP 서비스를 기반으로 CVT를 오픈하였고 이후 5주 단위의 스프린트를 진행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브넥스트 프로젝트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서비스 간의 연관성을 줄이고 스피드보트와 같이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MSA 기반 구축을 위해 전통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MSA 워크숍을 통해서 MSA 서비스 후보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고 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해 당행과 프로젝트 수행사의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전부 다 함께 유저 플로우 분석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체 분석 설계를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한 후 서비스 연간 분석 설계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바탕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MSA 아키텍처를 구성하여 서비스 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호 의존도를 최소화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별로 개발 운영 조직을 구성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과 조직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분석부터 테스트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워터폴 대신에 스프린트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수행 조직도 전통적인 기능 중심의 조직 대신에 MSA 단위에 맞도록 크로스 펑셔널 팀을 스크럼으로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전반적인 아키텍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MSA 아키텍처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는 아마존 EKS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가 최소화되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시작된 서비스는 게이트웨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업무들은 메시지 큐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필요시에는 전용망을 통해 온프렘에 있는 시스템들과 통신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아키텍처 중 게이트웨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로부터 인입되는 트래픽들을 중앙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리브넥스트 서비스에서도 대고객 서비스, 백오피스, 제휴사 업무 처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부터 트래픽이 인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도 단일화되고 관리가 용이한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되었고 리브넥스트에서는 이러한 아키텍처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선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로 구성하게 되면 인터넷 구간에서 발생하는 HTTP 트래픽뿐만 아니라 REST API 트래픽도
하나의 API 게이트웨이로 처리할 수 있어서 관리가 상당히 용이하였습니다. 또한 스로틀링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트래픽이 과도하게 폭증할 경우에는 API 게이트웨이의 스로틀링 기능을 통해 일정 이상의 트래픽이 메인 서비스 아키텍처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메인 서비스 아키텍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메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서비스 메쉬가 있어야만 복잡하게 얽힌 서비스 간의 디스커버리 기능도 제공하고 서비스 간의 호출 로직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브넥스트 프로젝트에서는 오픈소스 이스티오를 이용하여 서비스 메쉬를 구성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이스티오를 사용한 이유는 다른 서비스 메쉬 솔루션들보다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가장 많은 에코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KB국민은행에서 이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도 표준화로 적용하여 사용하기 있었기 때문에 추후 온프로미스로 서비스를 이식시켜야 하는 경우에도 쉽게 이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리브넥스트의 MSA에서의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A 아키텍처로 구성하게 되면서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별로 따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다 보니 거래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계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재처리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요건들은 MSA의 사가 패턴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가 패턴을 통해서 데이터 재처리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이 보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MSA 아키텍처로 구성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리브넥스트 프로젝트에서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오로라 My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로라 스토리지 엔진의 데이터 처리 속도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금융 규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새롭게 추진하는 클라우드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수행할 때 금융 규제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클라우드 거버넌스 자동화 플랫폼이 KB1 클라우드입니다. 리브넥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KB1 클라우드에서 미리 구축된 표준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보안과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비 서비스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넥스트는 편의점, 간편결제, 음성인식 솔루션 등 다양한 파트너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Z세대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제휴 서비스들을 발굴해서 리브넥스트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된 장점을 살려 기존보다 빠르게 연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B국민은행 리브 플랫폼 부의 애자일 실험과 다음 목표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클라우드 전이는 AWS 랜딩존 등을 이용하여 표준 클라우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표준 클라우드 프레임워크 기반 위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애자일 실험을 리브넥스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 리브 플랫폼부는 애자일 조직 형태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데브옵스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스킬과 리스킬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빠른 추진력을 위해서 내부 임직원 주도의 애자일 조직들을 이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최동적 팀장님을 통해서 리브넥스트의 애자일 전이에 대한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최 팀장님에게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끼게 된 실제적인 경험을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애자일 프로젝트 수행 시 장점들 위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최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애자일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기존과 달라져서 힘든 부분은 없으셨나요?
네, 솔직히 없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전통적인 워터폴 방식의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애자일 방식이다 보니까 개발의 진척이나 그리고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고요. 특히 저희가 기술적으로 MSA 기반으로 아키텍처가 설계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금융회사의 특성상 돈과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보상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많은 수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확인을 해야 됐고 데이터를 롤백하는 로직이 훨씬 복잡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금융 업무를 다루시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AWS를 사용했기 때문에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아마도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인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정확한 서비스 규모나 트래픽 규모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펙으로 서버들을 구성해야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중간에 요구사항이 계속 변경될 수 있어서 일부 인프라는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클라우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비용이나 리소스의 고민 없이 무난히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생긴 조직적인 문화적인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각 팀이 갖고 있는 역할이 너무 기능 위주로 분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서비스 구조를 생각하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애자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 팀별로 크로스 펑셔널한 업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서비스 관점과 고객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융 환경에서 애자일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KB국민은행에서 실제로 애자일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한 KB국민은행 리브넥스트 구축 사례와 경험을 들어보는 자리도 가져보았습니다. 보다 나은 강연과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강연 평가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